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코일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땡긴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 등 단 것이 생각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이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번 손을 대면 멈출 수 없이 계속 먹게 되는 과자는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식품입니다. 또 최근 재택근무의 증가 추세로 전세계 과자 소비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수입 과자에 밀려나 있던 한국의 제과업계가 K푸드 열풍을 바탕으로 새로운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과 수출량은 전년 대비 약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한국의 제과 산업이 어떻게 해외에서 큰 성장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도대체 언제부터 과자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인류가 음식 가공에 불을 활용한 시기와 밀 재배 시기를 연결하면 과자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만 5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의 과자 역사도 벌써 70여 년이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과자는 1945년 출시된 혜태제과의 연양갱입니다. 1970년대는 수많은 장수 브랜드들이 등장한 한국 과자의 전성기였습니다. 혜태의 브라보콘을 시작으로 농심의 새우깡, 삼양식품의 뽀빠이, 크라운의 조리퐁, 농심의 꿀꽈배기, 오리온의 초코파이 등 지금도 친숙한 제품들입니다. 이 시기에 탄생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수 과자 브랜드들은 국내 제과 업체들을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코일9로 제과 업계가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히트작이 발굴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농심의 깡 스낵 5종은 깡 열풍을 불러일으킨 비를 광고 모델로 섭외하면서 더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작년 10월에 출시된 신제품 옥수수 깡은 품절 대란을 일으킬 만큼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오리온도 지난해 9월 출시한 꼬북칩 초코 추러스는 출시 2달여 만에 350만 봉지가 팔리며 품귀 현상을 빚었습니다. 롯데제과는 스테디셀러인 빼빼로의 변형 제품인 크런키 빼빼로로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이렇듯 국내 제과 업체들은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신제품을 무리하게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맛있거나 인기 있던 제품을 섞어서 내놓는 전략인데요. 예를 들면 빼빼로에 크런키 초콜릿을 입힌다든지 포테토칩에 김치 사발면 맛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제품 믹스를 하면 별도 제품 개발비가 들어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맛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과 업체들은 내수 중심을 벗어나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식품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K푸드 열풍에 빙그레의 아이스크림 수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빙그레가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상품성 검증을 끝낸 주력 제품이라면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빙그레 제품 중에서도 메로나가 인기입니다. 메로나는 미국에서 연간 1000만 개 이상 팔리는데 1995년 하와이에 수출된 이후 본토까지 진출해 현지인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70%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빙그레는 2017년 미국에서 메로나를 OEM 방식으로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빙과 기업 중 현지에서 생산을 결정한 것은 빙그레가 처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수출은 냉동 상태로 배에 실어 보내는 탓에 물류비 부담이 큽니다. 빙그레는 현지 생산을 통해 생산 비용을 줄여 경쟁력까지 확보했습니다. 메로나의 인기가 높은 또 한 곳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선 메로나가 국민 아이스크림 반열에 올랐을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국영TV EBC에선 메로나가 브라질의 디저트와 기호식품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흥미롭게도 해외 시장에서의 메로나는 다양한 맛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멜론을 기본으로 딸기, 바나나, 망고 등 각 나라의 선호 과일에 맞춘 다양한 맛이 나오고 있습니다. 빙그레에겐 베트남도 빼놓을 수 없는 수출국입니다. 붕어 사만코는 현지에서 팔리는 한국 아이스크림 중 인기 1위입니다. 붕어라는 독특한 모양이 베트남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현지의 한국 유통 채널 롯데마트와 GS25가 많아져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국내 제과 시장의 1, 2위가 초코파이를 통해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초코파이의 양대 산맥은 오리온과 롯데제과입니다. 오리온과 롯데제과는 초코파이
초코파이 제품으로 각각 1000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초코파이의 원조는 오리온입니다만 롯데제과는 인도에서 초코파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는 2004년 인도 현지 제과 회사인 페리스를 인수하고 인도 내 대규모 첨단 초코파이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힌두교 국가인 인도 현지인을 공략하기 위해 초코파이의 마시멜로 원료를 식물성으로 대체해 대박을 쳤습니다. 이제는 초코파이가 인도의 국민 간식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습니다. 롯데제과는 인도에 이어 러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미얀마 등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며 롯데 초코파이 벨트를 구축했습니다. 롯데제과는 국내 초코파이 시장에서 만년 2위의 서름을 인도 시장에서 한방에 만회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내 업계 1위 오리온은 국내 시장에서 초코파이로만 지난해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오리온 역시 해외 진출과 현지 문화 파악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성공하였습니다. 오리온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가 넘었고 영업이익은 3,8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해외 매출액의 비중이 65%에 달하였습니다. 중국 전역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제품의 현지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현지인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제품명을 사용하였는데요. 오리온도 원조 초코파이의 명성을 발판으로 중국에서는 좋은 친구를 뜻하는 하오리 요우 파이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 문화가 발달한 중국 시장에 맞춰 2016년 출시한 초코파이 말차는 출시 4개월 만에 4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당시 사드 압박의 영향도 초코파이 인기를 멈추지 못했었습니다. 베트남 역시 현지 소비 트렌드를 공략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파이 제품이 인기 있는 것을 파악한 뒤 초코파이 다크와 복숭아, 요거트 맛 등 현지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제품을 출시하여 해당 시장의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작년에 베트남에서 초코파이로만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는데요. 심지어 베트남에서는 제사상의 오리온 초코파이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현지 소비자들이 차와 잼을 즐긴다는 점에서 착안해 라즈베리와 체리 등을 활용한 초코파이 제품을 출시하고 제품의 달콤한 맛이 차의 쓴맛과 어울린다는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또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를 겨냥해 2011년 러시아 학술원 의학연구소와 협업해 초코파이가 포함된 아침 식단도 개발했는데요. 2011년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초코파이와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이 외신 사진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돼 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리온은 제과 시장 규모가 17조 원으로 세계 2위 규모인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인구수가 14억 명에 달하는 인도는 중산층 성장과 함께 높은 소비 잠재력이 큰 시장입니다. 올해 2월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인도 라자스탄주에서 위치한 초코파이 생산 공장을 곧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초코파이를 비롯해 스낵과 비스킷 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14억에 육박하는 젊은 인구, 한국 문화와의 접촉 증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가 형성돼가는 현재 인도의 상황을 보면 분명 인도로의 한국 음식의 진출 기회는 다대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글로벌 유수의 제과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도 또 하나의 K푸드 신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한국 제과 회사들은 동양, 서양을 가리지 않고 현지 특성을 잘 공략해서 지속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제과 업체들이 K푸드 열풍과 코일9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제과 시장에서도 선전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